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반등이 뭐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요 정도 반등에서 멈춘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하락을 멈췄지 않는데 의미를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도 강세를 보인 것은 맞아요. 뭐 에코프로 BM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그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어저께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자, 그리고 여기 월요일 날 보면 10%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의 움직임을 보면요, 한 1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포스코 그룹을 포함해서 2차 전지 움직임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일단락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포스코 DX는 왜 받을 수 없느냐, 그쵸? 그런 게 아니라 조정을 조금 덜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발생하면서 나온 그런 하락이 나온 거고요. 지금은 하락 구간이 일단락 됐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배열 구간에서 하락하는 부분은요, 그쵸, 크게 하락할 수 없습니다. 물론 62평선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다시 역배열 구간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고가 매물에 대한 이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점을 이해한다면 지금 정도의 조정은 인정해 줄 수는 있다. 그리고 원래부터 한 가지 조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을 애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게 그 내용이었어요.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금씩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 근데 오늘은 그쵸, 저가를 만들면서 충분히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 왜 포스코 DX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쵸, 제가 에코프로 BM을 이야기를 드리느냐. 에코프로 BM은 이제 저가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요, 에코프로 올라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올라가고요. 물론 이 머티리얼즈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가 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방향성을 체크해 가면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에코프로 BM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을 만들어놔야 포스코 홀딩스나 이 포스코 퓨처엠까지 강세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역배열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다시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쵸, 이 상황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했을 때는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된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이슈가 터졌죠. 그 새로운 이슈가 뭡니까? 삼성 SDI에서 44조짜리 규모의 대형 수주 계약이 터졌습니다. 자, 근데 이 계약을 연간 물량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대략 한 17만 톤 전후 정도가 나옵니다.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재를 생산해야 되는 내용이. 요 정도 규모는 에코프로 BM이 올해 있죠. 23년도 올해 맞춰놓은 양극재 생산량과 맞먹어요. 자,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쵸? 자, 여기 먼저 알려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은 현재 19만 톤이고요. 26년까지 55만 톤으로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27년까지 71만 톤으로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퓨처엠의 생산 능력은 지금 3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26년까지 11만 톤 규모로 증가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이 포스코 DX랑 연결지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여긴 다 스마트 팩토리로 들어온다. 즉, 증설을 안 할 수가 없다. 그쵸?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증설하는 그 기간 동안, 그쵸, 풀캐파를 유지한다고 해도 삼성 SDI의 물량을 감당할까 말까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쵸, 다른 업체들의 양극재 납품까지 감안을 한다면요, 증설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쵸? 공장에 대한 증설은 그냥 당연하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포스코 DX가 고가에서 안 빠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이 내용은요, 언제까지 가느냐, 실적이 발생할 때까지 갑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DX의 실적이 발생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하락해서 형성된 포스코 DX의 시가총액이 7조 5천억입니다. 이 고가 대비해서 보잖아요. 고가 대비해서 보면 여기 9조 6천억까지 시가총액이 높아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스코 DX의 실적을 한번 보면요, 올해 1,0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을 하죠. 계산하기 쉽게 1,000억으로 잡고 시가총액을 7조 원 정도로 잡았을 때 PER 비율은 70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PER 비율이 70배가 나온다는 건 고평가입니까? 저평가입니까? 고평가죠.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만 보잖아요. 하수예요. 근데 증권사들이 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지금 비싸다. 미래가치를 땡겨왔다. 이렇게 봐요. 주가는 원래 미래가치를 땡겨오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격에 집중하자. 왜? 주가가 올라갈 때, 자, 보세요. 포스코 DX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먼저 올라간 거예요?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실적이 좋아진 것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에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락해 있는 이 상황을 기회로 잡으려면 가격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 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식이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발생을 해야 돼요.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되어야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2주 안에 전환시키려면 가격대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포스코 DX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신고가 구간을 가장 오래 형성해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시장이 증명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가 올해 15배 올랐고요. 포스코 DX가 올해 10배 정도, 10배 이상, 그쵸?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시장에서 업종 구분 없이 2등에서 3등 정도의 상승폭을 보인 건데, 이걸 하나의 주체, 즉 하나의 세력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계속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손바뀌는 과정에서, 그쵸? 이런 크고 작은 조정들이 있는데 포스코 DX는 그 조정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 잡지 않고 이런 구간에 잡았으면 여기까지 보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보유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포스코 DX를 정확하게 매수해서 같이 공매도 세력들을 다 때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무료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포스코 DX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이유가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신고가 매매만을 하는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가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소통방에서 한미약품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포스코 DX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그 반등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고가 종목이 포스코 DX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즉 신고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방입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뻔하죠. 그렇죠? 12월 8일 칩스앤미디어, 그렇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카페24, 반도체와 2차전지 포함됐고, 그리고 카페24는 개별 호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딱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이 셋 중에서 카페24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쵸? 제가 칩스앤미디어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를 보면 8%대 상승 마감이 됐고요. 장중 12.5% 정도, 그쵸? 12.5%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시가가 4%가 잡혀 있어요. 그럼 종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고가 대비해서 10% 가까운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가 고가에서 3% 정도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됩니까? 5%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왜 칩스앤미디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가 같고요. 그리고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된 중요한 호재거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게 구글에서, 그쵸? 새로운 AI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제미나이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AMD에서 저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선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랐고, 추후에는 반도체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소통방에서 만들어 갈 거고,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하루에 뭐 10% 가까운 수익 구간에, 그쵸,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 수익이 15%까지 넘어가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요건 역시도 다 신고가 종목이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고, 가격 반영이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실적에 대한 시그널로 인해서 내가 매도 구간을 잡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잡는 종목들 있죠. 그건 모두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신고가 종목에 대한, 그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하는지, 그쵸, 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쵸, 이 신고가 검색기를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쵸, 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있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검색기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내용 확인해서 포스코 DX의 가격 조건까지도 내가 설정할 수 있다. 그쵸?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똑같이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포스코 DX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 큰 폭의 반등은 아니더라도 하락을 멈췄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고, 절대 털리면 안 됩니다. 아직 매도 구간 아니고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락이 종료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보유하고 넘어가되,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보유할지 그 전략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저는 진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신고가 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